자, 이번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자산 증식 전략에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호주의 자본이득세, 즉 CGT 개편안의 핵심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.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 정말 폭탄 같은 세제 개편안이 제안됐는데요. 이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들어가 보시죠. 가장 먼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 것 같네요. 진짜 50% 자본이득세 할인의 시대가 끝난 걸까요?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. 최근 연방 예산안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그 달콤했던 50% 할인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제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이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평범한 부동산 소유자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투자 공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거든요.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제한된 CGT 규칙. 둘째, 실질적인 영향 계산. 셋째, 자산 전략 조정.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구조 재검토. 이렇게 4가지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제한된 CGT 규칙입니다. 도대체 정부가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정확히 한번 짚어보죠.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안을 딱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.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수익의 절반, 즉 50% 할인을 아주 쏠쏠하게 누려왔잖아요. 그런데 새로운 제안은요,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물가 연동 방식으로 실적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실질 수익에 대해 최소 30%라는 하한선을 의무적으로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내 한계세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수익을 실현할 때는 얄짤없이 최소 30%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. 이게 대체 언제부터냐고요? 2027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. 다행인 건 그 이전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50% 할인이 기득권으로 쭉 유지된다는 겁니다. 하지만 2027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수익은 방금 말씀드린 물가 연동의 30% 하한선이 무조건 적용됩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거 투자자들 입장에선 엄청난 행정적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. 2027년을 기준으로 예전 자산이랑 새 자산을 완전히 따로따로 세금 계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. 두 번째, 실질적인 영향 계산입니다. 세금 정책이라는 게 솔직히 숫자로 안 보면 와닿지가 않잖아요. 얼마나 타격이 클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원 자료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ETF 사례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여러분이 1만 달러어치 ETF를 샀다고 쳐볼게요. 5년 뒤에 이게 1만 5천 달러로 올랐습니다.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15%였고요. 자, 여기까지는 좋습니다. 이제 원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1만 1,500달러로 껑충 조정됩니다. 그럼 내가 번 명목상 5천 달러가 아니라 실질 수익인 3,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죠? 오, 나쁘지 않은데?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다음이에요. 이 3,500달러 수익에 대해 무조건 최소 30%의 세금을 내야 하니까 결국 1,050달러를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. 내가 조기 은퇴해서 소득이 하나도 없고 한계세율이 0%라도 2,050달러는 무조건 뺏긴다는 얘기죠. 단위가 훨씬 큰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. 2015년에 5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10년 만에 100만 달러로 딱 2배 올랐다고 가정해보죠. 예전 방식이라면 50% 시원하게 할인받아서 25만 달러만 세금 내면 됩니다. 그런데 새 방식으로는요. 10년치 물가상승률 32%를 반영해 원금을 두둑하게 쳐준다고 쳐도 과세 대상 금액이 34만 1,220달러로 훅 뛰어버립니다.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라고 쳤을 때 내야 할 세금 총액이 기존 6만 8천 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로 껑충 뛰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50%요. 방금 본 그 부동산 사례에서 원 자료가 지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시나요? 은퇴한 부부가 다른 소득이 아예 없어서 한계세율이 0%인 상황입니다. 그런데도 새로 생기는 그 망할 30% 의무 하한선 때문에 예전 방식보다 세금을 무려 50%나 더 내게 된다는 겁니다. 세상에 세금 부담이 반토막 나기는커녕 절반이나 폭증하는 겁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. 이 정책이 이렇게나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미친 듯이 가중시킨다면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영리하게 재구성해야 할까요? 세 번째 주제, 자산 전략 조정입니다. 이 세금 폭풍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해답을 찾아보죠.
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바로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입니다. 놀랍게도 슈퍼애뉴에이션은 이번 CGT 개편 대상에서 아예 쏙 빠져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여금을 최대한 밀어놓고 아직 안 쓴 2월 한도까지 싹 다 긁어모아 활용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또 200만 달러의 이체 잔액 한도도 잊지 마세요. 이게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내년에는 210만 달러까지 오르거든요. 만약 부부라면 은퇴 시점에 세금 한 푼 없이 무려 4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굴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생기는 겁니다. 이 구조를 최대한 써먹는 게 방어의 핵심입니다. 자산의 종류에 있어서도 무게중심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. 예전처럼 자본 차익만 노리는 고성장 자산들은 이제 30% 하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됐죠. 반면에 성장률은 좀 낮아도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왜냐고요? 배당금은 그 30% 최저 한도의 적용을 아예 안 받거든요. 오직 내 함계세율로만 세금을 내고 거기에 꿀 같은 프랭킹 크레딧 혜택까지 다 챙길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. 그렇다고 당장 다 팔고 배당주로 갈아타시라는 뜻이 아닙니다. 배당 자산은 근로소득이 적은 은퇴 시기에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한창 뼈 빠지게 일해서 근로소득이 높을 때 배당금을 왕창 받으면 내 한계세율에 그대로 얹어져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당 자산은 여러분이 딱 은퇴를 하고 한계세율이 뚝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세금 효율성을 발휘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세심하게 조정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주제, 투자구조 재검토입니다. 특히 자기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이 부분 정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솔직히 그동안은 소득 분배가 자유로워서 가족 신탁, 그러니까 패밀리 트러스트를 정말 많이들 쓰셨잖아요. 하지만 이제 50% 할인도 날라가 버리고 새로운 30% 하한선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. 그럼 대안이 뭐냐? 바로 회사 구조입니다. 회사는 내부적으로 25%에서 30% 정도의 고정된 법인세율을 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프랭킹 크레딧을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 구조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부의 축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면 과연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수익이 나면 굳이 개인한테 배당하지 말고 그냥 회사 통장에 둡니다. 둘째, 그 돈으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거죠. 셋째, 회사 내부에서 이 돈이 복리로 미친 듯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놔둡니다. 그동안은 그냥 내부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요. 그리고 넷째, 나중에 돈이 진짜 필요할 때 프랭킹 크레딧을 싹 다 끌어모아서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전략적으로 배당을 맞는 겁니다. 새 규칙의 판에서는 이게 바로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정석 루트가 될 겁니다. 여기까지 정말 많은 전략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모든 무시무시한 내용들 아직 법으로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라는 겁니다. 통과 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략을 짜고 대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2027년에 이게 진짜로 굴러가기 전까지는 자잘한 수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우리는 상황을 냉정하고 꼼꼼하게 주시해야 합니다.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자료에 나오는 정말 뼈 때리는 문장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.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. 맞습니다. 이번 정책이 우리처럼 평범하게 부를 쌓으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세금 폭탄인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덜컥 겁먹고 시장에서 완전히 도망쳐버리는 것, 투자를 멈추는 것, 그건 정말 스스로 자책골을 넣는 최악의 실수가 될 겁니다. 룰은 언제나 바뀌기 마련입니다.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룰을 파악하고 얼마나 영리하게 적용하느냐입니다. 자,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 오늘 당장 어떤 전략부터 주도적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? 이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